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시즌이고 아마 여름방학 때 학습 계획을 세웠던 학생들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일 겁니다. 이제 항상 그래. 계획은 원대하고 그다음 목표는 높고 그다음 나의 의지는 정말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이게 뭐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름방학 때 세웠던 계획이 좀 마무리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남아있는 시즌 동안에 달리면 됩니다. 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거의 뭐 왜냐면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출제기관에서 보는 수능 시험 전범위에 해당하는 유일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모의고사는 그 자체가 수능이라고 봐도 무관하지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 보는 어떤 트렌드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수능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9월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추세하고 수능에서 나왔던 추세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결국 수능은요 2023학년도나 2022학년도 수능하고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 시험을 보는 집단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작년 수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보는 집단이라든지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서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또 선생님이 준비한 조그마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자체가 수능, 그러니까 수능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뭐 우리 이제 이투스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중에 개발된 다른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봤을 겁니다. 풀어본 사람들은 뭘 느꼈을 거냐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올해 되게 독특했었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뭐 22번 문제가 수열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의 어떤 밸런스가 예년하고 조금 다르게 6월 평가원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나왔던 각종 이제 모의고사들 중에 상당수는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나왔는데 그럼 9월 달이나 또는 수능이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보는 집단, 반수생들이 대거 들어오는 그 통계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방금 말했던 N수생들만 이야기를 하면은 수능에서 보통 N수생들이 뭐 많게는 거의 20만 명 조금 안 되는 수, 한 15만 명 이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적어도 한 12, 13만 명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N수생들은 이거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뭐 6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N수생들이 뭐 실제로 얼마 안 봐요. 얼마 안 봅니다. 그런데 9월 평가원 수능으로 가면은 방금 말했던 10만 명 이상의 N수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9월 평가원하고 수능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 또는 수능은 거의 뭐 2배, 더블업 정도의 차이가 나서 N수생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N수생들이 역대 가장 많이 봤거든요. 비율상으로 35%, 35.3%,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N수생이야. 더 웃긴 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1등급의 뭐 60% 이상의 N수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수생들이 어느 정도 수능에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등급 컷이라든지 이런 통계들이 정말 극심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런 점에서 수능하고 비슷하다. 이해하겠습니까? 또 시험 범위, 뭐 전범위인 거 비슷하다. 시험 문제 내용상으로 이거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수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2주 남았거든요. 다다음 주에 보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이다.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주 뒤에 수능 보면 어떻습니까?
2주 뒤에 수능 보면 지금 막 눈물 또르르륵 막 흘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나 준비 아직 안 됐는데 할 게 많은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보기 2주 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2주 뒤에 수능이네. 오케이, 나 준비 다 됐어. 난 시험만 보러 가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전 과목을 잘해도 수능 보기 2주일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엊그제 모의고사 잘 봤는데 그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고 이게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도 분명히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목마르고 갈구하고 막 계속해서 더 해야 되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2주 뒤가 수능이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때까지 배웠던 걸 한번 쭉 복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컨텐츠를 마무리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고 싶잖아. 이거 점수를 올리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수학 잘하고 싶습니까? 보다는 수학 점수 잘 나오고 싶습니까? 그렇죠. 점수를 잘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빠르게 체화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푸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푸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가 올라가지가 않으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도 타임오버 되기 때문에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제 푸는 속도가 올라가서 시간이 남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검토라는 행위.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검토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속도가 끌어올려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올리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거의 그냥 이런 거야. 점수가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문제를 너는 빨리 푸느냐. 그러니까 이거야. 풀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고난도 문제는 상위권, 중위권, 중위권이건 뭐 전부 다 어렵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쌤도 어려워요. 쌤도 22번, 30번을 풀기 전에는 잠깐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하물며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나 뭐 준킬러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시간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같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야? 풀 듯 말 듯하는 문제를 매끄럽게 풀면 상위권. 풀 듯 말 듯한 문제를 못 풀거나 버벅거리거나 실수가 나오면 이제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 차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습이야, 복습.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 물론 필요하죠. 쌤이 지금 막 NG의 강좌 이제 완강했고 샤샤 강좌 완강했고 하지만 그런 새로운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뭐 또 EBS 교재 문제, 우리가 1년 동안 봤던 모의고사에서 오답 문제 이런 것들을 복습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제 복습을 하면은 지금부터 복습하면 수능까지 가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9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지울게요. 네. 칠판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네. 9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방금 말했듯이 수능 시즌이야.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수능까지 불과 2달이 조금 넘는 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게다가 9월 달에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9월 달에 또 수시 시즌이라서 특히 고3 학생들은 분위기가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뭐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거나 뭐 과목쌤들하고 상담하는 학생들 수시를 쓰는데 너는 쓰느니 마느니 수시를 쓰는데 학종을 쓰는지 뭐 교과를 쓰는지 아니면 뭐 논술을 쓰는지 뭘 쓰는지 막 이거에 따라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는 수시 없어 그냥 나는 정시에 올인이야 정시 파이터야 이런 학생들조차도 이 시즌이 되면은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고3은 한 반에 이제 같이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더 휘둘리고요. N수생들도 N수생 재종반 가면은 이제 수시 시즌이 되면은 그 재종반 학생들도 상당 부분은 수시를 쓰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부터 생기는 수시 정시의 그 변화가
사실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로 예전에 비해 대학 가기가 수월해졌겠구나 이런 정도만 러프하게 예측할 수 있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치가 될지를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수시를 써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시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특히나 수시에서 최저가 좀 빡빡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를 못 맞출 학생들이 대거 등장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정원이 늘어나거나 또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의대 증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등급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구평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미리 마음 먹어야 돼요. 구평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수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평 이후에 내가 어떤 교재로 어떤 컨텐츠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과목별로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지를 이미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야. 9월 평가원을 봤어. 근데 막 폭망했어.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이러면서 며칠 낭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망했으니까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하면서 또 낭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골평가 너무 잘 봤어. 그러니까 이제 느슨한 마음으로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9월 평가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 이후에 공부할 거는 지금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능까지 내가 가져갈 교재, 수능까지 가져갈 컨텐츠, 수능까지 내가 소화할 내용들 이런 것들 이미 딱 해놓고 이제 이것들을 과목별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능 9월 평가원이 딱 끝나면 그냥 그대로 쭉 스타트하는 겁니다. 9월 평가 보면 해설 강의 쌤이 해설 강의 그날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현재 소화하고 있는 컨텐츠 또는 신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수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 이후에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엔제. 그러니까 당연해요. 기출문제를 못 푼 학생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출문제 수능까지 안 보고 푸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은 빼고 풀더라도 기출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출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컨텐츠가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모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파이널 강의에서 올려놓을 것이고 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과목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이러면서 엔제와 실모를 함께 수능까지 진행을 하는데 요 과목 요 강좌마다 어떤 지향점이 다르죠. 엔제는 낯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기출 문제, 내가 처음 보는 문제들. 실모는 시간제에서 그 시간 안에 내 실력을 쫙 짜내가지고 이걸 점수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아예 다릅니다.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것은 엔제고요.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은 실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잖아. 쌤이 9평 모의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이투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9평 대비 실무를 여러분들이 9평 전에 풀어보고 시간제에서 풀어보고 또 쌤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쌤 이제 파이널 강의를 할 때 모의고사를 보는 훈련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난이도별 공략법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수능까지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 이제 페이지에 가면은 9월 모의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무료로 올려놨어요. 강의도 무료, 교재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시고 교재도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왜냐면 왔다 갔다 배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9월 평가 모의고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시다. 쌤폰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